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어디서부터냐면 페이지 131페이지 가시면 밑에 양가로 3번에 부동산 가격의 형성 과정이 있죠. 여기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거의 1시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도 2부기도 하고 그래서 1시까지만 하겠습니다. 1시까지 마지막 시간 화이팅 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은 뭐 도대체 모르겠지만 자 들어볼게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아까 평가사가 그냥요 가치를 매겼어요.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감정평가사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어떻게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면 그거 얼마나 우리가 지불해야 될지에 대한 형성 요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고 돼 있죠. 가치 발생 요인은 뭐냐면 우리 부동산이나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 볼펜은 공짜예요? 돈을 내야 돼요? 그럼 가치를 어떻게 돼요? 가격이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가격이 발생하는 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다시 그 요인이 부동산 수요공급에 영향을 안 줍니까? 줍니까? 줘서 가치를 이제 결정한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넘겨보세요. 그럼 하나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박스를 보시면은 아직은 제가 안 들어갔지만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줬고 다시 또 시장 수요에 영향을 주고 어디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어떤 거냐면 이따가 형성 요인에 이제 제가 일반적 요인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전철이 뚫리잖아요. 그럼 그럽니까? 주거용이 편리성이 증가합니까? 증가해요. 그럼 거기가 이제 발생 요인에 효용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편리성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주택 수요가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맨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게 이제 가격을 발생하기 전에 그 얼마나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가치 형성 요인을 이제 본다는 거죠.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가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먼저 봐요. 감정평가사가 형성 요인을 봐서 우리가 일지계라고 이제 암기하시는 게 일반적 요인. 자, 거기 보시면은 왜 일반 요인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일반적 요인과 그 다음에 지역적 요인. 저기 생략될 수 있어요. 지역 요인이죠. 지역적 요인과 개별적 요인을 보거든요. 개별적 요인. 자, 이게 굉장히 좀 그 입문서다 보니까 내용이 그냥 기초만 나왔는데 일반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를 본다면 이 남한의 전 국토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일반적 요인을 제가 25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25페이지로 가시면은 25페이지에 요 일반적 요인이 어떤 게 있냐면 그 맨 밑에 가시면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항상 주위 환경은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이라는 단어와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을 봐요. 자, 그럼 제가 사회적은 자 인간 관련돼 갖고 거기 보시면은 사회적인 거 보고 계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구예요. 뭐다? 인구. 그러면 전국적으로 인구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되고 내가 그 평가하려는 지역적인 인구를 봐야 되죠. 그죠? 인구라는 거와 그러니까 사람 관련되거든요. 인간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에 제가 교통체계라는 데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무슨 체계? 교통체계. 체크가 돼 있나요? 교통체계. 교통체계는 뭐였냐면 교통체계는 자 만약에 여기에 전철역이 뚫렸어요. 그럼 뚫리자마자 여기에 인구가 먼저 바뀌어요. 행정적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경제적은 교통체계라고 했었죠.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지만 교통책은 경제적인 요인이에요. 찾았습니까? 행정적은 그냥입니까? 정부의 정책입니까? 뭐 정책이든지 제도라든지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봐요. 그래서 행정적 제도 이런 거 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잠시 넘기시면은 왜 여기까지 왔었냐면 132페이지로 가시면은 132페이지 그림을 보더라도
일반 요인이라 돼 있고 옆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요인이 사경행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일반적 요인은 그냥입니까? 전 국토 공간입니까? 그럼 인구가 바뀔 수 있고 교통체계가 바뀔 수 있고 정책이 바뀔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지역적 요인과 개별적 요인을 봐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가 이제 수도권이라면 제가 여기다가 내가 투자를 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넓혀 볼게요. A 지역을 이제 돋보기를 넓혀 본다면 그냥입니까? 먼저 그 지역적 요인을 봐야 됩니까? 봐야 되고 그 부동산이 그 지역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이 개별적인 요인을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평가사는 먼저 지역부터 봐야 돼요. 일반적 요인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통체계는 아까 그냥이었어요. 경제적이었어요. 경제적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SRT라고 들어보셨죠? SRT. SRT가 이제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러면 그건 그냥입니까? 전국적인 일반적 요인입니까? 일반적 교통체계예요. 그런가요? 그럼 내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그 지역이 이게 통과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지역이 동탄역이라고 들어오셨죠. 그 동탄역에 이제 통과가 된대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그 지역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 부동산의 영향을 받죠. 얘기 좀 해주세요. 웬만하면 지금 실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요? 근데 이 부동산이 이 동탄역과의 거리가 떨어진 거 안 떨어진 게 안 차이나요? 차이나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동탄역하고에 대한 차이로 본다면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럼 동탄역 바로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 건물이나 토지가 옆에 있게 지나간대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냥에 대해 정책도 봐야 돼요. 봐야 되죠. 투기 가열지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 전체적인 일반적인 요인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요 물건이 그냥이야 투기적인지 아닌지 봐야 돼. 근데 딱 봤더니 이렇게 묶였어. 그냥이야 묶였어. 그럼 A 지역이 묶였죠? 이해하셨나? 근데 이게 묶였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실에도 그냥입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그럼 내가 어느 구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은데. 궁금하세요? 궁금하게 되면은 무슨 구가 있는데 딱 요 구만 들어가고 나는 피해 갔어. 그럼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이라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형성 요인이죠?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그러면 자 얘네들은요 항상 안 변할까 변할까 변하고요 서로 연관이 돼요. 자 여기 전철이 뚫리잖아요. 그럼 여기 인구가 안 늘어납니까?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그럼 투기가 발생하죠.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누가 개입합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 지금 가치 형성 요인 보고 있어요. 지금 몇 페이지는 아세요? 130페이지 보고 있어요. 조심하게 가야 돼. 이거 감정평가니까. 그죠? 아주 조심하게 가야 돼요.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일반적이 아까 사경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말하면 이는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데 이거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니은에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그 요인을 이루는 여러 현상의 변동에 따라서 항상 변하죠. 그럼 그냥이에요. 동태적이야. 동태는 명태를 얼린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항상 변합니까? 변하고요. 그 다음 이는 각각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냥 있어요. 연관돼 있어요. 여기 전철이 뚫리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기가 발생했죠. 연관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항상 고정 쪽이다 변한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지역 개별적으로 구분할 때 일반 지역 개별적 순서로 가치 형성 요인을 파악하는 거죠.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할게요. 아까 교통체계가 들어가는 SRT를 전체적으로 본다는 건 그냥이요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동탄역에 들어간다는 건 지역적이죠. 그냥입니까? 개별적인 걸 봐야 됩니까?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투기가열지구로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 안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시인데 여기가 이제 투기가열지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내가 투자한 곳이 이 구를 벗어났어. 그럼 그냥이야 안 묶였어. 안 묶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형성 요인을 알게 되면 이제 발생 요인으로 넘어가요. 그럼 얼마를 지불해야 됐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우리가 돈을 그냥 공짜로 받아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그럼 가격이 발생되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을 봐요. 발생 요인.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나와 있죠? 그래서 효용이라는 거와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죠? 갑니다. 자, 우리 시장은 완전 시장이에요. 좀 불완전 시장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균형 가격이 성립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성립된다면 감정평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감정평가사가 가치가 발생되는 요인을 찾아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처음 하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효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효용, 유용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효용이나 만족을 주는 거예요. 유용성.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이니까. 자, 효용성은 부동산에 효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때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어이기 때문에 유용성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주거지는요 어떤 수익이 중요합니까? 좀 쾌적성이 중요합니까? 쾌적성이 중요하고 상업지는 뭐가 중요해요? 거기 있는 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수익성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공업지는요 생산성이 중요하죠. 전 다른 강사분과 틀려서 없는 거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읽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유용성이라는 거죠. 이런 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은 또 수요에 영향을 줘서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만약에 여기 전철역이 뚫렸어요. 그럼 이 경제적인 일반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 요인의 주거용의 그냥입니까? 편리성이 늘어납니까? 그럼 편리성이 유용성이죠? 그럼 편리성이 효용성이 늘어나다 보면 그냥입니까? 주택 수요도 늘어납니까?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게 가치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런데 이게 가치의 발생 요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 네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봐봐. 맨 밑에 가시면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상대적 희소성도 그냥이 돼요. 이게 발생이 돼야 돼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우리한테 유용성은 없어요? 유용성은 있어요. 유용성이 없다는 분은 제가 얼굴에 냅을 씌웁니다. 그죠? 냅을 씌워서 2분 동안 숨을 못 쉬게 해요. 그래서 유용성 있으면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죠? 그럼 공기는요 유용성은 없어요? 우리한테 유용성은 있어요. 있지만 존재량이 많아요.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럼 돈을 내지 않죠. 좀 숨 쉬는데 돈 내세요? 1,000원씩 주세요. 안 내죠. 그죠? 재미도 없다 진짜.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은 우리가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유용성만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희소할까요? 그걸 갖춰야지만 가격이 발생한다는 거죠. 밑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발생되는 거예요.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성. 그래서 우리가 부정성을 배우셔서 이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소해요. 그렇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서 가치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여러분들 효용성만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맨 밑에 가보세요. 그러면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유한 부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부동산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발생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그냥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여야 돼요. 자, 유효 수요는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가격을 지불하겠죠. 그래서 유효 수요가 나왔었어요. 그럼 구매할 의사만 있어야 됩니까? 능력도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잠재수가 아닌 유효 수요지만 가치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은 박스에 가치의 발생 요인에 권리의 이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동산은 여기까지가 들어가는데, 자, 이게 하나의 이제 수용급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이라면, 부동산은 물건을 이전시켜야 돼요? 권리를 이전시켜야 돼요? 권리가 이전되면서 어떻습니까? 가치가 또 발생할 수 있죠? 나중에 좀 후술을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가치의 발생 요인을 본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전 페이지 가셔서,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감정평가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치형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을 안 파악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전철역이 뚫렸어요. 그럼 요거는 경제적인 일반적 요인에 들어가죠? 그러면 자, 이것이 자, 이 가치 형성 요인은 그냥입니까?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주거형이 그냥이요? 편리성이 증가해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수용급에 영향을 줘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넘겨보시면은 그 가격의 형성 과정이라는 걸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자, 지금 무슨 요인이 무슨 요인에 영향을 줘야 돼요?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죠. 그죠? 근데 발생 요인은 자, 근데 형성 요인이라는 건 아까 항상 안 변해요. 일반적 요인이 유동성으로 변해요. 변하고 연관성이 있고요. 맞아요? 그럼 가치의 발생 요인은 자, 그냥 있어요. 부동산은 권리의 이전성도 있어요. 권리가 이전돼야지 가치가 발생한 네 가지를 다 하나만 있어야 돼요. 네 가지 결합이 돼야 돼요. 아까 같이 공기처럼 효용성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러면서 수용급에 영향을 줘서 가격이 그냥이요.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거기 보시면은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뭐냐면 가격의 이중성은 뭐냐면 부동산 가격에도 이중성이 있고 일반주에도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넌 이중인격자야. 그럼 성격이 하나라는 거야? 성격이 두 가지 다 갖고 있다는 거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이나 부동산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냥이니까 공급자들이 공급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까?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럼 공급이 많이 또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다시 가격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럼 다시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서 또 가격도 올라가겠죠. 밤새겠다. 따라서 피드백. 그럼 가격은 영향 받기만 해요. 영향을 주기도 해요. 주기도 하면서 지그재그로 가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평가사는 먼저 그냥입니까? 형성 요인을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 요인이라는 아까 전체에 대한 교통체계라든지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연관성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본 다음에 무슨 요인을 보고 무슨 요인을 봐요. 지역 요인과 개별적 요인인 거죠. 그럼 다음에 이제 우리가 1, 2월 달에 들어가겠지만 어떤 요인이 먼저겠어요? 지역적 요인 다음에 개별적 요인을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여기 전체에 뚫리게 되면은 교통체계에서 형성 요인이 그냥입니까?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까? 그러면 그냥이요. 주거용의 편리성이 증가해요.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감정평가의 절차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평가사는 가격을 매깁니까? 가치를 매깁니까? 그냥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 여기가 생길 거라는 거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됐습니다. 133페이지로 가요. 가시면은 제2장에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게 있죠. 그러면 아까 표준지를 그냥입니까? 평가사가 매깁니까? 평가사가 매겨요.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133페이지 가시면 거기 중간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위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133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의 적정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게 적정 가격이 아까 여러분들 시장 가치라는 개념 있죠? 이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볼게요. 그럼 적정 가격 좌측에 보시면 적정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토지예요? 주택도예요? 주택. 비주거용도 부동산을 우리가 공시하거든요. 대하여 통상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안 받았으면 말고, 그죠? 아까 한정적이었어요? 통상적이었어요?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돼야 되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저한테 많이 여쭤보실 건데, 130페이지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시면, 갑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자, 아까 시장 가치라는 걸 찾아보세요.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찾으셨어요? 그럼 시장 가치는 시장 가치에 대한 용어가 법률이 달라요.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가격 공시가 아니죠. 지금 130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맨 밑에 시장 가치 하고 있어요. 찾았죠? 이거 뭐냐면 가격 공시입니까? 그냥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까? 규칙이 시장 가치를 매기는 거죠. 이건 뭐냐면 가격 공시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가할 때는 이 시장 가치로 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가치로 간다? 근데 법조항이 똑같아요? 달라? 자, 이건 어떤 규칙이 나와 있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꼭 공시를 매기는 게 아니라 어떤 지가나 이런 걸 매기는 게 아니라 건물이나 여기 있는 시장 가치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걸 다 매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 그냥이야 통상적이 있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있지? 그럼 아까 그 적정 가격이랑 유사한 개념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법률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건 감칙에 나와 있죠. 감칙.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뭐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동산들 다 평가할 때는 시장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어디 하다가 흥분하다 왔지? 133페이지 있어요? 그럼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시장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적정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률이 들으죠. 근거가. 그래서 이 적정가격은 자 갈게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적정가격은 뭐냐면 지금 시장가치는 여기 건너편에 있는 건물 매길 때 그냥 시장가치를 매겨요. 근데 이건 가격 공시만 매길 때 무슨 공시만? 가격 공시 제도에 나와 있는 것들만 매길 때는 적정가격으로 가자는 거죠. 대화 좀 해봐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럼 아까 그냥입니까? 평가사가 표준지 공시니까 표준지를 선정했죠. 그럼 표준지는 적정가격으로 가자는 거죠. 그냥 아까 표준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분위기 안 좋은데?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이건 가격 공시예요. 가격 공시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물건들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정 가격은 뭡니까? 가격 공시입니까? 공시 제도에 대한 공시를 할 때 가격들은 다 적정 가격이라는 붙는 거죠. 그럼 단어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나 의미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굉장히 염리 1, 2, 3, 4월 달에 가서는 이제 어려울 텐데 시장 가치는 그냥입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까? 규칙이고 적정 가격은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의미는 그냥이다 유사하다. 유사하죠. 한정된 시장이 아니라 통상적 시장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상적인 거래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공시제도에서는 무슨 가격을 한다? 적정 가격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읽어볼게요. 자, 여기는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적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시장 동향, 조사 관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적정한 가격 형성과 나중에 개별로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세금을 걷습니까? 조세 부담금에 대한 것도 가죠.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공시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박스 보고 계셔요? 자, 이제 강의를 합니다. 자, 토지공시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예요. 가격공시제도. 그래서 토지공시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자, 제목이 부동산 가격공시입니다. 가격공시제도. 그럼 부동산 가격을 나만 봐야 돼요? 공시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죠.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토지라는 건요.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토지마다 다릅니까? 그럼 개별 토지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3천만 필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기 이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럼 개별 토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참 어렵죠. 토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그래서 개별 토지를 산정을 해요. 평가사가. 그러면서 우리가 제곱미터를 산정하려면 자, 전체적인 한 50만 필지를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그럼 표준지는 그냥입니까? 가장 대표성이 있는 토지입니까? 터져. 그러면 표준지에 대한 산정을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누가 한다? 감정평가사. 그럼 감정평가사가 그냥요 표준지를 산정해요. 그럼 그 산정한 걸 가지고 다른 감정평가사가 이걸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나중에 이제 제가 특강을 할 때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거든요.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건 뭐냐면 기준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방식으로 가요. 토지는 비교할 때 자 무슨 지가 기준법으로 간다? 공시지가.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럼 먼저 표준지가 선정이 안 돼야 돼요? 산정이 돼야 돼요. 돼서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은 토지가 있고 주택이 있고 비주거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가실 거는 결정 공시하는 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일이 있고 결정 공시 날짜는 달라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각각 효력이 있습니까? 그 하는 업무가 있죠. 그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공시 주체는 제가 팁을 드리는데 자, 공시 주체가 있습니다. 팁을 드리는데 공시의 주체는 여러분들 지금 공법 배우고 계시죠? 그러면 국장은 뭘 줄임말이죠?
교통부 장관. 그죠? 길잖아. 그죠? 그래서 국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장 뭐를 줄임말이라고? 자, 교통부 장관. 맞아요? 그 다음에 공법에서 신구장이라고 나오죠? 이건 누구를 줄임말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맞나요? 그러면 자, 지금 팁을 드리면 지금 여기 안에 개별이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뭐가 들어간다? 그러면 공시주체가 개별만 나오면 다 시군구예요. 뭐만 나오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개별 나왔다? 다 누가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지금 보고 있나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하죠? 그러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개별만 누가 한다? 시장이 하고 나머지는 다 국장이 한다는 거죠. 그럼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가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아까 기준 시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식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날짜로 갈 거냐. 공식 기준일. 그래서 기준일을 잡습니다. 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 몇 월 며칠이다? 1월 1일로 기준합니다. 1월 1일로.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자, 갑니다. 그럼 토지라는 것은 자, 먼저 개별 토지에 대한 걸 구하기 전에 그냥요 표준지를 산정해야 돼요. 산정해서 표준 공시가에 대한 걸 먼저 공시를 해요. 뭐 그걸 가지고 개별 공시가를 매기는 거죠. 지금 박스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먼저 매길 게 그냥입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먼저 매깁니까? 매겨요. 표준지 공시가. 표준지 공시가를 매기고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먼저 산정해서 그걸 공시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가를 매기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개별만 나오면 그냥이야 다 시군구장이야. 나머진 다 국장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를 시장이라고 그냥 갈게요. 다 못하니까 그냥 제가 시장이고 나머진 다 누가 결정 공시한다? 국장이 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아까 표준지를 산정 안 해야 돼요? 산정을 해야 돼요. 감정평가사가 해요. 누가 한다?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이거는 표준지의 산정을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평가사가 하죠. 그런데 개별공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 그 안에 있는 공무원이 매겨요. 공무원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공무원이 매깁니다. 뭐 이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공무원이 매긴다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박스를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왜 효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하는 업무예요. 그죠? 그럼 하는 업무가 자 들어갑니다. 그럼 효력이라는 것은 자 표준지 공시가는 정보 제공이 가장 강해요. 뭐가 제일 강하다? 정보 제공.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표준지가 나오면 그냥요 우리 가격을 정보를 알아요. 알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토지 거래의 지표라는 단어가 있죠.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자 정부가요 왜 토지를 수용하면 그냥이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게 표준지 공시가로 매기거든요. 그래서 공적 지가의 산정 보상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토지의 평가사가 어때요? 아까 표준지가 산정이 됐으면 그 표준지를 가지고 개별 토지의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나 정보 제공이나 또 개별 토지를 산정하는 데가 되겠죠. 그런데 개별 공시가는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 부담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개별 공시가는 세금 부담금이라는 자체가 이제 키포인트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정보 제공이나 뭐 지가 산정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자, 좀 전에 아까 제가 공시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라고 했죠? 1월 1일이에요. 근데 결정 공시하는 날짜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결정 공시일은 달라요. 결정 공시일은 다 말일날 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말일. 그래서 얘는 2월 말일날 하고요. 얘는 5월 31일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박스를 지금 보고 계시죠? 자, 토지는 무슨 공시가와 무슨 공시가가 있다.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그러면 개별만 누가 결정 공시한다. 시장군수구청. 나머지는 다 국장. 보고 계시죠? 공시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죠? 근데 결정 공시 날짜는 다르죠? 여기 안 나왔지만 표준지 공시가는 2월 말에 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2월 말에 결정 공시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는 언제 공시일이에요? 5월 30일이 되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 그러면은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표준지 공시가는 누가 결정 공시합니까? 국장. 그러면 국장은 토지 형상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무슨 지에 대해서 표준지 동그라미 매년 공시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1월 1일이에요. 공시기준일이 1월 1일 현재 단위 면적당 무슨 가격이라는 게 붙죠? 적정이라는 게 붙어요. 표준에는 적정이 붙습니다. 개별만 안 붙거든요. 왜? 이게 적정 가격이야지만 개별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적정 가격 동그라미 치시고 조사 평가하고 심의를 거쳐야겠죠. 어디에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나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래서 항상 국장이 나오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 신구장이 나오면 얘네들은 시군구에다 해요.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심의를 거칩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있나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나오면 누가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그러면 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냥요 세금이에요. 국세나 지방세 세금 부담에 대한 것이죠. 그 밖에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제 아까 국장이 나오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죠. 근데 신구장이 나오면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예요. 되게 쉬워요. 시군구가 나오면 그냥이야 시군구가 나와야 돼.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심의를 거치는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이 1월 1일이고 현재 관할구역 안에 자 표준지입니까? 개별 토지입니까? 표준지가 아니죠. 개별 토지에 그죠? 개별 토지의 그 단위 면적 제곱미터 가격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따라보세요. 개별은 적정이 안 붙는다. 적정은 표준에서만 붙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개별은 적정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서 그냥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적정은 그 표준이 된다는 게 그게 기준이 되니까 그 위에 있는 게 적정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된다.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럼 전페이지 갑니다. 전페이지 가시면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럼 우리가 그 공법 시간에 주택은 단독주택만 있나요? 공동도 있나요? 두 가지 있다고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공시가 있습니다. 주택공시는 단독주택만 있어요? 공동주택도 있어요. 공동주택. 아파트가 무슨 주택이야? 공동주택이죠. 그러면은 아파트 같은 거는 시세가 안 나와 있어요? 시세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아까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평가사가 고용이 되거든요. 전수조사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표준과 개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단독을 보시니까 지금 뭐하고 뭐를 나눴나요? 표준과 개별이라는 걸 나눴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독은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입니다. 개별주택. 자, 그래서 공동은 나눴어요? 구분하지 않았어요? 않았고, 제가 아까 개별만 그냥 있어요? 아까 시장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누구죠? 국장.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국장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표준지의 산정은 평가사가 한다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예전에 표준주택에 대한 산정도 평가사가 있는데 이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에서 산정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평가사 강의를 할 때 평가사 자기 밥줄이 또 넘어가니까 막 데모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표준주택은 이제 평가사가 합니까? 한국감정원에서 합니까? 한국감정원. 한국감정. 그래서 아까 보세요. 표준지 산정은 평가사가 한다 했죠? 근데 아까 개별공시가는 평가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에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잘 매겼는지 검증 업무도 하거든요. 검증 업무도 하다. 근데 중요한 건 표준주택은 평가사가 합니까? 감정원으로 넘어갔습니까? 감정원이 표준주택을 산정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공무원이 잘 매겼는지 또 검증 업무를 하고요. 공동주택은 제가 감정원에서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자 박스에 보시면은
자, 박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주택은 단독과 무슨 주택 있죠? 공동. 단독 공동 찾으셨어요? 그러면 공동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해요? 구분하지 않아요? 않고 누가 결정 공시합니까? 국장. 표준은 국장이 하고 개별은 시장이 하죠? 그러면 어떨까? 공시자 기준일은 1월 1일이었죠? 근데 결정 공시하는 날짜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할게요. 자, 그러면 결정 공실은 제가 그냥입니까? 다 말일이었습니까? 말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1월 31일 날 하고요. 얘는 4월 30일 날 하고 얘는 4월 30일 날 하는데 자, 여러분들 기준일이에요? 결정 공시일이에요? 말일이거든요. 말일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25144 따라서 144 그러면 다 말일이니까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표준주택은 언제 결정 공시합니까? 1월 30일 얘기하세요. 개별주택은 언제 결정 공시합니까? 4월 30일. 공동주택도 언제 결정 공시합니까? 4월 30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나요? 가셨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효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자, 표준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표준주택은요, 개별주택 산정만 가요. 무슨 주택 산정만 간다? 개별주택. 다른 업무는 안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표준주택은 그 효력이 어떤 주택 가격 산정만 갑니까? 나머지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오로지 온리 얘만 한다는 얘기죠. 보고 계셔요? 근데 지금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묶어보세요. 자, 자, 그럼 개별과 공동 묶으셨어요? 그럼 얘는 하는 업무가 그냥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가격 정보, 가격 정보. 자, 그 다음에 조세부가라는 단어가 있죠? 네, 두 가지 업무를 합니다. 조세부가 두 가지 업무. 다시 갑니다. 표준주택은 오로지 어떤 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만 간다고요? 개별. 나머지 안 해요. 그런가요? 근데 개별주택과 공동은 그냥입니까? 두 가지 업무를 합니까? 어떤 거 어떤 거? 가격 정보와 조세부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단독주택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그걸 줘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봐봐요. 단독은 그냥입니까? 표준하고 개별을 구분했습니까? 근데 공동은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어려우시니까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그럼 표준은 어느 주택에서 나온 거죠? 단독에서 나온 거지 공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읽어볼게요. 지금 단독주택 보고 있어요? 그럼 단독주택은 국장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어떤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무슨 주택에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일 기준 현재의 적정 가격을 매기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동이 나와야 돼요? 단독이 나와야 돼요? 공동이 나오면 안 돼요. 단독에서 튀어나온 거죠, 표준이. 그런가요? 이게 굉장히 시험 문제 출제 많이 됩니다. 그러면 표준은 어디서 나왔어요? 공동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단독에서 나왔고, 자, 표준이 붙었어요. 그럼 항상 기준이 되죠? 그럼 개별만 빼고 다 그냥 해요? 적정 가격이 붙어요. 적정 가격이 붙습니다. 공식 현재 적정 가격이라는 게 붙죠. 그런가요? 자, 표준은 국장이 했죠. 그럼 시군구예요? 중앙이에요?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에 심의를 거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개별은 누가 결정 공시하죠? 시장무수구청장. 어디에 가격 공시입니까? 시군구 심의 맞나요? 그래서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기준 1월 1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자 이거는 개별이죠. 다음에 개별은 적정이 안 붙는다. 적정이 안 붙어요. 이게 문제집에 많이 나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예상 문제집에 그러면 개별은 적정이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개별은 그 자체가 적정이 붙었던 표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적정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결정 무시하고 관계행정기관에 제공된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저 보세요. 자, 공동주택은요, 구분해요? 구분을 안 해요? 그럼 누가 결정 무시합니까? 국장이 그냥 바로 해버리죠.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보고 있어요? 공동주택은 누가 합니까? 국장. 매년 공식일 1월 현재. 자, 공동은요, 표준하고 개별을 구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기 때문에 얘가 자체가 적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적정은 개별만 안 묻는다. 공동에 붙어요.
아시겠죠? 그죠? 공동에는 적정 안 붙어요? 붙어요? 붙죠. 이 자체가 적정 가격이 되니까. 그런가요? 도산정에서 국장이니까 시군구예요? 중앙이에요.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에 심의를 거쳐서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넘겨보세요. 비주거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이 주택공시라는 자체, 토지가 먼저 나왔고 주택은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지금 집값이 굉장히 그냥입니까? 또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정책 자체가 또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주택공시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비주거형. 비주거형은 주거예요? 주거가 아니에요. 아닌데 정확하게 법조항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거 용도가 아니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같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게 비주거형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뭐 사무용 건물이다 이렇게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럼 주거다 주거는 아니다. 아니거든요. 근데 비주거형은 자 얘를 가지고 그대로 가요. 그럼 비주거형은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자 비주거형은요. 아까 제가 단독 있었죠. 단독을 얘는 일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일반이라고 하고요. 공동을 집합이라고 그래요. 자, 공동주택을 뭐라고 한다? 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 서셨어? 자, 우리가 민법의 집합 건물에 대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분 소유되는 것을 우리가 이 집합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찾았죠? 다시 갈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단독을 뭐라고 하고 얘는 공동을요. 그러면 게임은 끝났어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주택에서 단독을 뭐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표준과 개별을 나눠야 됩니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에 대한 비주거형 표준과 있고 개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그냥요 표준과 개별을 나눠요. 나눠서 비주거형만 들어가는 거죠. 표준과 개별을 나눴고 근데 아까 공동을 집합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눕니다. 그럼 게임 끝. 자, 갈게요. 개별만 누가 하죠? 시장. 나머지는 다 누가 합니까? 국장. 그럼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표준도 누가 합니까? 국장. 집합도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효력도 그냥이에요? 효력도 같아요. 같습니다. 아까 표준이 개별을 산정하죠? 마찬가지로 표준 부동산이 비주거형의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에만 기준이 돼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얘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가격정보와 조세부가 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개별과 집합이 두 가지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주거형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을 따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공시기일도 1월 1일이죠? 그러면 그냥요 결정공시 날짜도 같아요. 같습니다. 같아서 따라서 144. 그러면 아까 표준에 대한 주택이 1월 31일이라고 했죠? 그럼 얘도 1월 31일이 돼요. 31일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개별주택도 4월 30일이라고 얘기했나요? 비주거용도 4월 30일이 되죠. 30일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공동을 집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집합도 언제다? 4월 30일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음에 144. 그러면 비주거용은 주택공시와 그냥이다 거의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비주거용 같은 건 아까 주택공시는 한국감정원이지만 얘는 평가사나 아니면 감정원이 둘 다 할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갈게요. 공시주체는 항상 국장만 있어요? 신구장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개별만 나오면 다 누구죠? 시장구축청자는 거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공식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죠? 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준일이에요? 공시일이에요? 공시일은 달라요. 공시는 그냥 다 말일이다. 말일이에요. 그래서 암기할 때 따라서 25, 144, 144. 그럼 토지는 255, 얘는 다 144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한 번만 표준지 공시가는 언제? 2월 말. 개별 공시가는 5월 30일. 그죠? 맞아요. 표준주택은 언제? 1월 31일.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4월 30일. 하실 수 있어요? 자, 비주거형은 단독을 뭐라고 하고요? 일반. 공동을요? 집합. 그럼 표준이 따라오죠? 그럼 표준이 들어갔으면 언제 한다? 1월 30일. 개별은요? 4월 30일. 그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집합이라고 했죠. 얘는 언제 한다? 4월 30일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여기는 1월 1일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공시는 다 말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표준지 산정은 평가사가 하지만 표주택과 공동주택은 그냥입니까? 한국감정원을 넘어갔습니까? 넘어갔다는 거. 이 비주거용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133페이지에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있죠. 지금 보고 계셔요? 개별이 나오면 다 세금이잖아요. 근데 편의공시가는 세금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편의공시가는 그냥 정보 제공이나 일반 토지거래 지표와 공적지가 산정, 개별 토지 산정인데, 개별공시가는 그냥입니까? 조세 부담금입니까? 부담이고요. 자, 표준주택은 오로지 어떤 주택 산정만 가는 겁니까? 개별.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돼요. 화이팅. 그런데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그냥입니까? 가격정보 제공합니까? 조세 부과한다는 거죠. 비주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기량이 돼요. 심의를 거쳐야 돼요. 국장이 나오면 어디에다 거치죠? 중앙. 신고 나오면 신고의 심의를 거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아까 개별에는 적정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따라서 개별은 적정이 안 붙는다. 다른 데다 붙는 거죠. 표준 붙고 공동 붙는 거죠.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표준된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게 정상적이 됩니까? 근데 개별은 하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적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자, 133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서는 시장가치라 그래요? 적정가격이라 그래요? 근데 아까 감정평가의 규칙은 시장가치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나가셔서 그냥 여기 있는 물건들을 다 이 마두역의 부동산 다 매기는 건 시장가치를 매기는 것이고, 날 좀 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시제도에 나오는 건 무슨 가격이라는 게 붙는다? 적정이라는 게 붙어요. 그럼 법률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건 그냥입니까? 가격 공시입니까? 공시를 할 때는 적정 가격이라는 말을 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의미는 틀립니까? 유사합니까? 유사하죠. 통상적과 성립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딱 한 번만 갈게요. 자, 공시주체가 개별 나오면 다 누구다? 나머지 다 누구다? 국장 나오면 어디에 심의를 거친다? 신고 나오면 신고. 공시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다? 결정 공시일은 언제다? 말일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요건 이제 프린트를 드릴 테니까 25, 144, 14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암기하시면 요것도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시험 문제가 거의 시험 문제 100%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그럼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해야 되니까 요거는 좀 집에 가서 열심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공시 주체하고 그 다음에 결정 공시라고 공시라고 이제 이런 것들 해서 하실 때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살을 또 붙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은 아쉽지만 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 하시고 아마 1월달서부터 개강을 하죠. 그때부터 기본서 받으셨죠? 기본서 이제 받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